우리가 AI를 이용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쓴다라는 것이 지금 거의 뭐 시대적인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 다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쓴 논문이 다른 연구자들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 논문 질 낮다, 수준 낮다 이런 말 들으면 상당히 연구자로서는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기분도 나쁘고. 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동아사이언스에서 나온 기사를 한번 보면 그 문제가 딱 제기가 되고 있어요. AI가 나오고 나서 공공 데이터를 이용한 논문들이 갑자기 급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논문들이 수준이 낮다. 이런 비판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그냥 확 떨어집니다. 그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그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공공 데이터가 있어요. 자, 이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2014년에서 2021년까지는 연평균 한 4편 정도가 학술지에 게재가 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 과학 논문 검색할 수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펀메드라고 되게 유명한, 스코프스라고 되게 유명한 과학 논문 검색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챗GPT 나오기 전에는 연평균 약 4편 정도만 이, 이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2022년에 챗GPT가 딱 등장하면서부터 2024년 10월까지 190편의 논문으로 급증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공공 데이터 세트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이나 R과 같은 코딩 언어로 쉽게 불러와서 활용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 이게 AI하고 붙어가지고 코딩을 금방금방 해주게 되니까 이 품질이 낮은 논문이 쏟아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기사에서 이제 놓친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검증이 됐으니까 지금 이 기사가 나왔을 것 같기는 한데 이 기사에서는 지금 그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사도 좀 추가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고, 혹시 이런 검증은 안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저도 지금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보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기존에 4편 나오던 게 예를 들어가지고 190편으로 증가했다라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 서로 상반된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기사처럼 질 낮다. 질 낮은 논문이 급증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겠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 190편의 논문이 모두 선행 연구와 차별화가 잘 되어 있고 그를 통해서 학술적인 가치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이라면 질이 나름대로 괜찮은 논문이 급증했다면 이거는 학술적인, 학문적인 발전이 아닐까? 그 학문적인 발전에 AI가 기여한 게 아닐까?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질 낮은 논문이 급증했다고 하니까 그냥 고지고대로 믿는다라고 보는 측면에서는 이 기사를 이제 쓴 분이 참고한 어떤 기관에서의 조사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이 190편을 다 분석을 해봤더니 굉장히 선행 연구와의 차별도 안 되어 있고 학술적 가치가 없고 실무적으로도 어떤 함의가 도출되지 않는 논문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질 낮은 논문이라고 말을 한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게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190편이 정말 가치가 있는 논문이라고 한다면 AI를 통해서 우리가 학문적인 발전의 속도를 완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에서도 본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기사만 보고는 그렇지만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 논문에 다른 걸 떠나서 다른 사람한테 저거 질 낮은 논문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챗 GPT를 그냥 단순하게 뭐 이런 논문 써볼까? 네가 좋은 주제 선정해줘. 그리고 네가 목차 잡아줘. 그리고 뭐 서론 써줘.
뭐 이런 아주 단순한 요청을 하니까 이게 질이 낮은지 질이 좋은지를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챗GPT가 써준 대로만 그냥 내가 연구를 하게 되면 내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질이 좋은지 낮은지. 그래서 챗GPT를 이용할 때는 그런 아주 귀찮은, 그러니까 노가다 같은 그런 느낌의 작업도 요청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AI를 통해서 내 연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선행 연구와의 차별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이 방법, 기법에 대한 적절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지, 실무적인, 실천적인 함의가 도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AI와의 이 대화를 통해서 검토를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두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겠죠. 연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작성해 나가고 있는, 작성 중인, 그리고 이제 완성본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에서 내 연구가 그냥 무작정 페이지만 계속 채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내 연구 자체의 의미, 의의, 차별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검토도 계속 AI를 통해서 받아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이건요,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에요. 심사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연구자가 가지고 온 논문이 어떻게 내가 검토를 해야 될지, 이게 학술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적을 해야 될지, 그리고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야 될지, 그리고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검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상대방의 측면에서 자, 이런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 논문에 대한 질에 대한 문제에 대한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에 대한 체크조차도 AI를 통해서 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항상 AI를 이용할 때는 명심해야 될 것이 AI에 대한 100% 의존도는 아직까지는 가져서는 안 된다. 이거는 뭐 사실 미래에도 AI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AI에 대한 100% 의존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현재는 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AI에 대한 의존도는 한 50% 정도. 그냥 이제 뭐 똘똘한 조수 한 명 데리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하고 항상 내가 개인이 검토를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교차 크로스 체크를 해서 팩트 체크도 하고 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인간인 내가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 50%가 됐다는 게 어디야? 이 50%가 나한테 보고가 돼서 왔을 때 내가 검토하면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줄어들고 속도가 빨라지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연구의 그 워크플로우 속도가 빨라짐으로 인해서 이 질이 괜찮은 논문이 190편으로 증가를 했다면 내 편에서 이러면 학술적인 발전이 엄청나게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요거는 우리가 AI에 대한 좀 순기능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챗GPT를 이용해서 우리가 연구자 입장에서 또는 심사위원 입장에서 이런 검토가 가능한지를 한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리스에서 저하고 아무 친분도 없고 아무 원한 관계도 없는 그냥 랜덤으로 학위 논문 하나를 골라가지고 기존에 제가 검색했던 키워드 중에서 학위 논문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 이 논문에서 한번 AI한테 그 검토를 한번 부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내용은 저도 모릅니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무작정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운로드를 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폴더를 하나 열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챗GPT 들어가가지고 얘를 그대로 자, 집어넣고 자, 이 논문에 대해서 제가 프롬프트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그냥 내가 쓴 걸로 하고 해보겠습니다. 내가 쓴 논문이야. 해놓고, 이 논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하고, 학술적인 차원에서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에 대한 검토를 해줘. 그리고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줘. 자, 그리고 방법적인 측면에서 기법 적용과 분석 내용에 대한 어, 검토도 해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검토를 해주는지를 제가 뭐 간단하게 프롬프트를 적었지만, 자, 이렇게라도 해서 내 논문이 학술적으로, 실무적으로, 방법적으로 선행 연구와 차별화가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술적인 또는 실무적인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를 받아봐야 됩니다. 이런 평가를 통해서 내가 계속 의의에 대한, 내 연구의 의미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쳐 나가야 되겠죠. 또는 심사위원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야 되겠죠. 자, 학술적 차별성, 선행연구 대비 독창성 평가, 이런 것들, 차별화된 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선 가능성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뭐 설계의 타당성이라든지 분석 기법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토를 한번 받아보고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연구자로서 다시 한번 내가 크로스 체크, 팩트 체크를 해서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한번 받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적인 측면에서 이런 평가도 받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합적인 평가를 이렇게 받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평가를 통해서 내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논문이라면 기존에 그냥 뭐 페이지만 꽉꽉 채우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게 정말 어떤 측면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내가 한번 검토를 당해봐야 되고, 그리고 심사위원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넘어갈 뻔했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 질이 수준이 낮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다 크로스 체크는 다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그냥 급조해서 찍어내는 논문은 좀 모면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질 낮다는 그런 평가는 좀 덜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AI를 이용한다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강조해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AI를 활용하신다면 단순하게 뭐 목 잡아줘, 뭐 이거 분석해줘 이런 거를 넘어서 이제는 이 연구의 의미까지도 검토를 한번 받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